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수익률 대결 펼쳐보고 종목 상담 이어가는 시간 슈퍼듀오 매치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동안의 슈퍼듀오 매치에서 이 수익률은 어느 정도의 변동폭이 생겼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1위 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훈, 오현진 팀 여전히 1위인데 수익률이 조금 낮아졌습니다. 160%대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요. 종목별 수익 살펴보니 LG전자의 수익률이 조금 내려왔고요. 대림산업은 여전히 마이너스 5%대입니다. 호텔신라 38% 높은 수익 유지하고요. 이노션과 원익 IPS가 조금의 조정이 나오면서 누적 수익률 전체가 조금 빠진 모습입니다. 하지만 보유 관점 여전하고요.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오창록 팀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들이고요. 누적 수익률은 37.91% 나오고 있네요. 종목별 수익 살펴보면 휴맥스, KG모빌리언스, 모나미는 지금 손실이 나오고 있고요. 나머지 하림과 안트로제는 모두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유 관점은 유효합니다. 3위 팀 살펴보도록 하죠. 송동현, 정의진 팀이고요. 마이너스 22%대입니다. 종목 수익 살펴보면 어제 편입한 에코프로가 마이너스 4%가 났고요. 에이프로젠, KIC, 현대건설, G3BNT까지 모두 부진합니다. SK하이닉스만 지금 선전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다음 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성, 윤병호 스타팀인데 누적 수익 마이너스 64%입니다. 종목 수익 살펴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SK머티리얼즈는 플러스, 나머지 종목들은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자, 마지막 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철, 이성배 스타팀이고 누적 수익이 마이너스 67%대. 종목별 수익 비즈니스온과 아프리카TV, 특히나 아프리카TV의 수익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세 종목이 모두 마이너스가 나오면서 지금 누적 수익률이 많이 내려가 있고요. 하지만 보유 전략은 유효하다고 합니다. 종목별 개인 수익 이어가 보도록 하죠. 5위부터 1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최명성 소장의 웰크론, 그리고 오창록 차장의 안트로젠, 오현진 팀장의 호텔신라, 오창록 차장의 코리아플래닛, 그리고 김지훈 대표 신세계인터내셔널까지 1위부터 5위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규 종목들 소개해드립니다. GS리테일, 일진머티리얼즈, LNF, AK홀딩스, 덴티움, 파워로직스, 테스나, 바이오리더스, 영원무역, 아이원스까지 총 10종목 함께합니다. 오늘 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슈퍼듀오 매치 이제 함께 할 텐데요. 슈퍼듀오 매치의 누적 수익률 대결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자, 룰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에 2분씩 닷새 동안 총 10분이 함께하는 방식이고요. 이 2분이 한 팀이고요. 한 개의 포트폴리오 총 5종목을 운영하게 되는 방식입니다. 출연료일에 따라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10종목의 신규 종목을 제시하고요. 이 가운데 유망한 종목들은 자유롭게 편입이 가능합니다. 수익 실현과 매도는 참여자가 언제든 탄력적으로 실제 투자와 동일하게 대응이 가능한데 시가총액 300억 원 미만의 종목들과 1거래대금 5억 원 미만의 종목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대결 이후에는 종목 상담 이어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궁금하신 종목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시황 흐름 잠시 짚어보도록 하죠. 코스피지수 2410포인트 위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 시간대보다 한 2포인트 정도 올라왔고요. 2412포인트대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파란불 여전합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움직임인데 전강 후약인데 전강이라고 보기도 애매한 수준입니다. 어쨌든 간에 2429포인트대부터 지금 쭉 빠져 내려오면서 2410포인트 초반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기관 개인 사고요. 외국인 팝니다. 외국인이 2273억 원, 오늘도 큰 폭의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이 634억 원 사고요. 개인이 1674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가운데에서는 금융투자와 연기금을 사고 투시는 팔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번에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64포인트 다시 강보합권 전환이 됐습니다. 빨간불로 전환이 됐고요. 상승폭은 미미합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빨간불, 파란불을 왔다 갔다 하는데 종일 빨간불 쪽에서 움직이다가 한 2시경에 잠시 약보합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후에
다시 반등이 성공했고요. 현재 상승폭은 크진 않지만 864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 매수합니다. 외국인이 390억 원 사고요. 개인이 180억 원 팔고 기관도 126억 원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 투자 쪽에서 특히나 매도가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봐야 될 텐데 오늘 원달러 환율 급등 나옵니다. 10원이 넘게 올라가네요. 1093원 20전에 거래되면서 원화 약세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 전략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의 흐름 먼저 짚어주시고요. 남은 시간 얼마 되지 않는데 남은 시간 동안의 전략들 함께 들어볼까요? 네, 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과 대북 관련 이벤트 종료, 또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를 더 낸다라는 이슈, 또 어젯밤에 나온 이제 22에 이제 제로금리를 유지하지만 올해 연말에 양적 완화를 종료하겠다는 뉴스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시장 계속적으로 혼조스러운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꾸준히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장중에도 대체로 대형주들 약세 흐름 이어가는 모습, 외국인들 매물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외에도 오늘 이슈가 강한 이슈가 나와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 계열사 관련한 발언이 좀 이슈가 됐죠. 그래서 광고나 물류, SI 업체들 같은 경우는 빨리 계열 분리를 하든지 지분을 매각하라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삼성 SDS를 비롯해서 관련되는 SI 업체, 광고 업체들 상당히 좀 급락하고 물류 업체들도 하락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카드도 관련해서 이제 중소 상공인들한테 카드 제로금리 관련된 박원순 시장의 그런 서울페이 관련한 이슈 때문에 각종 페이 업체들하고 카드 업체들이 급락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시장이 상당히 좀 어수선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바이오 섹터주들은 일정 부분 신라젠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같은 셀트리온 그룹을 중심으로 한 강세가 이어지면서 그나마 코스닥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일부 바이오 섹터주들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북 관련주들도 오늘 철도라든지 일부 금강산 관련한 사업 관련한 기업들 일부 좀 움직이고 그다음에 농업과 관련된 기업들 움직이면서 일단 대북 관련주들도 좀 각계전투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 흐름은 상당히 좀 약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해외에서의 달러 강세 흐름에 따른 외국인들의 자금 유치를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장도 사실 좀 만만치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주식시장에 임하시는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라면은 최대한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과 수급이 확실하게 뒷받침되는 종목들로 선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을 좀 골라내는 투자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섣부른 투자보다는 좀 관망세 유지하시면서 좀 눈에 담아두셨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확실하다 싶을 때 실적을 발판으로 해서 해당 종목들을 좀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대형주들은 일정 부분 좀 관망세를 계속 유지해 주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2시 45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장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효율적으로 마무리해야 될 텐데 장 마치기 전에 살펴볼 만한 업종이나 종목이 있겠습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종목을 하나 좀 골라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최근에 좀 내수주들이라든지 낙폭과대주들의 좀 반등이 강한 모습이죠. 현대 그린푸드를 골라봤습니다. 현대 그린푸드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현대백화점그룹의 지주회사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향후에 자회사들의 가치가 좀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주가 자체가 바닥권에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수급도 개선되고 있는 편이고요. 특히 최근에 해외에 이제 식자재 유통과 관련한 사업이 좀 확대되고 이쪽 부분이 좀 뚫어지면서 올해 실적이 좀 무난하게 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도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해 하반기에 좀 실적이 많이 개선될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내는 노력을 하신다라면 긍정적일 것 같은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좀 시장에서 많이 회자되거나 관심 많은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한 15,700원을 전후해서 15,500원 정도까지 좀 편입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손절은 짧게 종가상 15,000원에 깨지게 된다라면은 아주 짧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한 18,000원 이상을 좀 설정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현대 그린푸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
금요일 슈퍼 듀오 매치 함께하는 분들입니다. 오창록, 이청원 차장팀이고요. 현재 누적 수익률 37.91% 2위 팀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수익률 고르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하락한 종목들이 눈에 몇 종목이 보이는데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죠.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이청원 차장, 오창록 차장 자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청원 차장의 종목부터 AS를 받아보면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가 약간 눌리면서 지난주까지는 잘 가던 종목들이 어제 그저께 이틀 동안 조금 변동이 있네요. 네, 그래서 저는 저도 약간은 좀 신경 쓰고 있는데요. 예. 이거 하는 김에 오늘 두 종목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종목 휴맥스입니다.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셋톱박스와 게이트웨이 사업에서의 실적 증가세가 매우 두드러진 기업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40억 원, 전년 동기 대비 667%나 증가하였다라고 하는 점이 기업의 주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 속에 제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시켰습니다. 차트를 조금 더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휴맥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줄곧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크게 개선이 되었지만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우선은 눈여겨보다가 최근에 두 차례 약 매집봉으로 보이는 흐름이 두 번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 번, 또 이렇게 한 번, 두 번이 나온 이후 주가가 천천히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만 이번 주에 약간 눌렸습니다. 시장이 약세 흐름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흐름을 크게 벗어날 수 없는 종목이라는 점을 토대로 약세가 나왔지만 오늘 약 2% 수준까지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22평선이죠. 아직 깨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종목은 KG 모빌리언스입니다. 오늘 크게 하락에 나온 종목입니다. 기존에는 우상향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졌지만 오늘 박원순 시장의 서울페이와 관련된 부분, 중요 쟁점은 역시 자영업자들에게 카드 수수료를 단 하나도 받지 않는 서울페이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점으로 인해서 KG 모빌리언스는 물론이고 KG 이니시스의 주가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5% 정도의 하락이 나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장 마감까지는 한번 지켜보고요. 다음 주 월요일의 움직임을 토대로 해당 종목을 계속 보유를 할지 아니면 손절 처리를 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자세히 AS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오창록 차장의 종목들 살펴봐야 될 텐데요. 오르는 종목도 있고 내리는 종목도 있고 지금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알려드릴 종목은 모나미 종목입니다. 예. 모나미는 이제 모든 대중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문구 업체인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은 제가 이제 손절가로 잡아놓은 3,200원에 거의 근접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지난주에 없었던 이제 대각선을 하나 여기에 표시를 해봤는데요. 현재 거래량이 실리지 않은 상황에서 고점이 점점 낮아지면서 하락을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200원을 종가 기준으로 붕괴되면 그냥 기계적으로 이제 손절 처리를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반등을 한다면은 다시 고점인 3,400원 이상까지 올라가야 추세가 좀 바뀌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하림 종목인데요. 하림이라는 회사는 국내 1위의 이제 육개 가공 사료 제조업체인데 어제 이제 시작한 이제 월드컵과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무더위에 이제 계절적 특수로 인해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이제 4,170원이라는 고점을 찍은 후에 지금 어제까지 이제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다행히 3%대의 반등을 보이면서 이번에도 지금 저점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돼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더 보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S 해드릴 종목은 안트로젠 종목입니다. 이 회사는 최근에 이제 7거래일 연속 상승을 했었는데요. 이번 주 초에 좀 조정을 겪었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트로젠 종목은 이제 4월 달에 이제 23만 8천원을 기록한 후에 좀 거의 주가가 60% 정도 하락을 했었다가요. 최근에 지금 상승 추세인데요. 지금 이 종목이 약 30% 수익 중이지만 지금 첫 번째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거는 약 14만 8천원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는 좀 매물대가 좀 많아서 14만 8천원을 안정적으로 돌파를 한다면 한 번쯤은 두 자릿수 %대 급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역시 계속해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모두 보유 관점에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포트폴리오 변동이 크게 없을 것 같은데 이따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오늘 만나볼 신규 종목들 다시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종목들은 지금 나오고 있죠. GS 리테일, 일진머티리얼즈, LNF, AT홀딩스, 덴티움, 파워로직스, 테스나, 바이오리더스, 영원무역, 아이원스까지 총 10종목 함께할 텐데요. 자, 이제 한 종목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차장의 신규 종목부터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GS 리테일부터 천천히 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은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GS25시와 같은 편의점, GS 슈퍼마켓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성상 소매 판매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과 고객 입장에서 편리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기업이 가장 강하게 나타낼 수 있는 마케팅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215억 수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2% 감소했습니다. 이유는 첫째로는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소비가 꽤나 위축이 되었다는 점과 지난해 6월이었습니다. 필립 모리스의 전자담배 아이코스의 판매가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 마지막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영업 감소가 결국에는 1분기 영업이익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분기에는 다릅니다.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크게 증가할 만한 여름이라고 하는 점이 있죠. 그리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5월 기준으로 소비자 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0.8포인트 증가한 107.9포인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그만큼 소비가 아직까지 얼어붙지는 않았다는 점이고, 올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적 성수기에 소비 증가에 기인한 대표적인 사업 영역 중 하나인 GS 리테일의 실적 증가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전망이 그런 면에서 매우 좋습니다. 1분기가 215억 원 수준이었지만 2분기는 574억 수준까지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파르나스 호텔의 수익성 증가도 매우 눈여겨볼 만한 점입니다. 2015년이었습니다. GS건설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당시에 GS 리테일이 이 파르나스 호텔을 인수하였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현금 유출이라고 하는 점 때문에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하였지만 오히려 작년부터 시작을 해서 파르나스 호텔의 수익성이 조금씩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 그리고 중국 한중 관계가 조금씩 개선되는 시점이라는 점과 올해 중국 인바운드의 회복이 이어지면은 파르나스 호텔이 한편으로는 GS 리테일의 사업 다각화는 물론이고 실적 증가에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GS 리테일입니다. 우선은 박스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단은 약 43,650원 선이고요. 하단은 약 3만원 초반대 수준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올해 3월쯤에 3,200원을 찍은 이후로 지금까지 약 42,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주가가 석 달 만에 40% 정도 상승을 했는데 단순하게 이를 우리가 기술적 반등으로 보기에는 그 상승폭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추세가 이제 나타났다 또는 추세가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에서 GS 리테일을 편입을 했고요. 수급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정확하게 6월 4일 이후로 기관의 순매수가 오늘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기관이라고 하는 수급 주체에 의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고 기관의 매도 물량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GS 리테일의 최소한 9월까지의 흐름은 매우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목표가는 약 53,000원 수준까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36,000원 선까지 해당 가격대를 이탈하지만 않는다면 GS 리테일은 앞으로 계속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일진머티리얼즈입니다. 최근의 흐름이 매우 좋은 종목입니다. 정확하게 일진머티리얼즈는 물론이고 LNF라든지 에코프로 2차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매우 좋은 상황에서 오늘 일진머티리얼즈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게 되었는데,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와 IT 제품, 특히 일렉포일이라고 하는 2차전지의 핵심 소재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참고로 일렉포일이라고 하는 것은 1990년대까지는 일본의 전량 수입 의존하였지만 그 이후로는 동사가 천천히 해당 제품을 생산을 하게 되었고
이후로 지금까지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역시 전기차입니다. 현재 글로벌 시장을 살펴보면은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과 중국이라고 하는 세 개의 지역에서 전기차가 점진적으로 판매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완성차의 업체 기준으로는 역시 테슬라와 독일의 BMW가 현재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현대와 기아차가 국내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약 80%를 넘는 상황이지만 아직까지 해외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1.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국내 시장의 점유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이라는 점은 그래도 두 회사의 입장에서는 경영을 하기에는 우호적인 환경이라는 점이고, 전기차의 판매에 올해 4월 기준으로 보면 약 92,000대가 팔렸습니다. 이게 전년 동기 대비 약 91%나 증가한 수치라는 점을 토대로 전기차의 미래는 매우 밝다라고 보여집니다. 무엇보다 최근에 유가가 천천히 올라가는 듯 하지만 그것보다는 휘발유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느낄 겁니다. 반면 연비가 매우 좋은 전기차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관심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따른 2차 전지 공급업체인 일진 머티리얼즈의 경영 환경에도 크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전기차 판매 확대가 이어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역시 생산 설비를 계속해서 증설하는 겁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2017년 말 기준으로는 일렉포일을 약 15,000톤 수준으로 생산을 하게 되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24,000톤까지 증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이후 새롭게 완성된 공장에서의 증설이 가동이 되기 시작하면은 내년 또 2020년까지는 지속적인 시장 확보에 위한 재화의 공급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일진 머티리얼즈의 미래 가치에도 좋은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1분기 실적은 영업이익이 79억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43%나 감소하였지만 2분기의 실적은 약 110억 수준이 전망이 됩니다. 3분기, 4분기, 심지어 내년에도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일진 머티리얼즈는 앞으로도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차트를 제가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매우 눈에 보이는 게 제가 이렇게 그어놓은 고점 추세선입니다. 고점 추세선을 얼마 전까지는 단 한 번도 뚫지를 못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한 차례 맞고 또 이 구간에서도 맞고 이 구간에서 맞고 떨어졌는데 이번에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의 흐름들이 매우 좋은 상황에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처음으로 고점 추세선을 돌파했습니다. 고점 추세선을 돌파하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저항대가 강할 것이다 라고 하는 흐름도 이어질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고점 추세선을 한 번에 뚫어버리고 그 이후로도 오늘 약 45,000원대 수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 눌림이 조금 발생하였지만 예전 고점 약 45,100원대 수준까지를 금방 돌파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로는 역시 해당 종목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가는 더 크게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목표가는 한 6만원 정도까지 잡고요. 손절가는 4만원 정도를 제시하는 게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LNF입니다. LNF 또한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입니다. 양극 활물질 생산을 주로 하는 기업으로서 충전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되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 중 하나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수요 증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전망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일진 머티리얼즈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듯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커질 겁니다. 그 말은 LNF의 양극 활물질에 대한 공급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기 기준 매출액이 122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나 증가를 하였고 영업이익은 81억 원 수준으로 약 90%가 증가했습니다. 가시적인 것 역시 매출액입니다. 지난해 1분기 이후 단 한 차례도 빠짐없이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하였다고 하는 점, 또한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좋다라고 하는 것이 LNF의 추후 주가에도 아마 좋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5월 25일이었습니다. 2차전지 양극 화학물질 생산 능력 증설 공시를 발표하였는데 그날 8.8%나 상승을 했습니다. 생산 공정을 이렇게 증설하겠다는 발표 이후 당일 주가가 8.8%나 상승하였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투자자들이 이번 증설을 반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미래에 대한 가치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거겠죠. 차트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LMF 같은 경우에는 예전 고점이었습니다. 48,25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돌파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하였는데 얼마 전에 이 가격대를 돌파하였습니다. 그런 뒤에 며칠 전에 6월 14일이었죠. 55,600원까지 상승을 했고 돌파 이후 약 15.3%나 상승을 했습니다. 현재 2차전지와 관련된 기업들의 흐름이 매우 좋기 때문에 LMF 오늘 약 4% 정도 빠지는 시점이 한편으로는 매수를 하기 매우 좋은 시점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약 7만원 정도를 제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예전 고점이었던 48,250원을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LMF는 중기나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종목은 AK홀딩스입니다. AK홀딩스는 기존 애경그룹 다수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화학으로는 애경유화와 애경화학을 가지고 있고요. 생활용품으로는 역시 애경산업, 항공, 운송 부분에서는 제주항공을 보유하고 있는 지주회사입니다. 1분기 영업이익이 약 9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1% 증가하였습니다. 핵심은 역시 두 기업, 첫 번째로는 항공, 운송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항공이었고요. 또 하나는 생활용품을 담당하는 애경산업이었습니다.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6% 정도 증가한 173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하였고 애경산업 같은 경우에는 21.8% 증가한 160억 수준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습니다. 두 종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참고로 두 종목 모두 다 2분기의 실적 증가세가 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반영이 되는 5월 연휴가 크게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6월, 7월 들어서 하기 휴가철을 맞아서 제주항공을 이용하는 고객 수는 크게 증가를 하겠죠. 또한 LCC라고 하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은 큰 회사보다는 최근에는 이렇게 LCC에 대한 수요 증가가 제주항공에 대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을 만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4월이었습니다. 올해 4월 기준 국제 여객 수송이 전년 동기 대비 18.3% 증가한 694만 명을 기록한 상황이었고 항공 운수 물량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AK홀딩스의 자회사인 제주항공의 실적 증가가 AK홀딩스의 주가 상승에도 분명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겁니다. 애경산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애경산업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 얼마 되지가 않았죠. 하지만 상장으로 인해서 마련된 자금으로 기존 영업을 하지 않았던 중국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진출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꾸준히 흑자를, 그것도 매년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중국 시장에서의 공격적인 투자와 마케팅, 그게 이루어진다면 애경산업의 주가 흐름 또한 긍정적으로 매우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것이 AK홀딩스의 미래 가치에도 좋은 흐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K홀딩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의 상승 흐름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수급적으로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하는 상황이어서 아직까지는 매도물량이 크게 나온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87,800원이라고 하는 직전 고점을 앞에 두고 오늘이었죠. 오늘 약 3.5%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이유 없이 하락하는 날 매수 시점으로 잡아서 계속해서 보유한다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제가 상당히 높게 잡았습니다. AK홀딩스의 기업 가치는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는 약 10만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75,000원 정도 수준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덴티움입니다.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치과용 임플란트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국내 치과용 임플란트 시장의 수요 증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상황이고 해당 시장에서의 성장률이 연평균 3.6% 정도가 나옵니다. 인구 고령화라고 하는 사회적 테마가 아무래도 크게 도움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올해 7월 1일부터 새로운 보험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 50%에서 30%로 감소가 된다는 점은 덴티움의 미래 가치에도 분명 좋은 흐름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91,000원에 신고가를 갱신했는데 외국인의 탄력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그 말은 오늘 신고점이 결코 고가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점을 토대로 덴티움은 지금 시점에서도 다시 한번 볼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약 11만 5천원 수준, 손절가는 8만원 수준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LNF를 단기 접근하기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어땠습니까? 네, 우선은 종가 기준으로는 약 1.3% 정도 올랐고요. 네. 오히려 그 이후로 상승 탄력이 매우 좋게 나와서 다행히 좋은 종목을 조금 알려드린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도 뭐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러면은 지난주에 사실 욕심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1.3% 오르고 뭐 파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잡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네. 단기로 접근을 했는데 네. 이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선은 오늘 약간의 눌림이 나왔는데 예. 보유하고 있는 물량은 계속해서 보유하십시오. 그것보다는 현금을 현재 더 보유하고 있다면 오늘 같은 날 추가적인 매수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LNF 종목은 향후에도 굉장히 유망한 종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 단기 수익 내기 좋은 조건의 종목이 있다면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설명해 드린 종목 중에는 GS 리테일입니다. 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GS 리테일이 현재 기관의 수급이 매우 좋다라고 하는 점과 41,000원에서 42,000원대에 있는 강한 매물대를 천천히 소화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오히려 다음 주에 흐름을 매우 좋게 나타낼 수 있는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GS 리테일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GS 리테일의 단기 접근에 대한 이야기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창록 차장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파워로직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1969년도에 설립되었고요. 스마트 모듈과 카메라 모듈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스마트 모듈의 경우는 이제 삼성 SDI나 LG화학 등 이제 국내 대형 고객사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카메라 모듈의 경우는 이제 메가급의 모듈을 생산하면서 그리고 개발 기술을 이제 이 회사가 자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납품 업체는 삼성전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제품군에 더해 이제 에너지 저장 시스템 등의 이제 다양한 상품 개발을 통해서 토탈 솔루션을 앞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대되는 효과는 이제 제휴업체들 간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2017년 매출은 2016년도보다 이제 29.4%가 증가한 7,056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1분기 기준으로는 1분기 매출액은 1,780억, 그리고 1분기 영업이익은 38억을 기록을 했는데 작년도 1분기 영업이익 3억 원보다 약 900%가 증가를 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워로직스 회사는 올 초에 이제 6,870원이란 고점을 기록한 후에 약 40% 정도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소폭 상승 중이지만 지금 약 이번 주는 지금 소폭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제휴업체들 간의 시너지가 더 기대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목표가는 약 7,000원 이상의 이제 올해 최고가를 이제 목표가로 잡아드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4,1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약 2번 정도 소개해드렸던 테스나라는 회사입니다. 동사는 이제 2002년 9월에 설립되었고요. 이 회사는 국내 유일의 이제 시스템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전문 업체입니다. 이 회사가 지금 최근에 이제 차트 보면서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2016년도까지는 이제 지속해서 이제 회사의 실적이 적자를 기록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앞으로 5G나 사물 인터넷 그리고 OLED 시장의 확대 등으로 인해서 올해는 이제 그 실적이 작년보다 더 큰 폭의 흑자가 이제 예상되는 업체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5월 초에 이제 16,000원이라는 이제 저점을 기록하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하락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거의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을 이제 다시 한번 갖고 오게 된 이유가 기존에 제가 목표가로 설정해 드렸던 금액이 25,000원이었는데요. 전일 어제 이제 처음으로 이 가격을 이제 돌파를 하고 안착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지금 소폭 상승 중인데요. 2차로 잡아드릴 목표가는 이제 3만원 정도고요. 대신에 이제 손절가를 이제 많이 올렸습니다. 기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이제 수익을 이제 끝까지 다 챙기면 좋겠지만 이제 여기가 이제 단기적으로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손절가는 23,500원으로 이제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이오리더스란 종목입니다. 동사는 이제 백신 디스플레이 기술과 면역 기술에 대해서 이제 회사 자체가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1999년도에 설립을 되었고요. 바이오리더스 회사는 바이오 신약과 바이오 소재 그리고 바이러스 연구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최근 4월에 이제 미국 암학회에서 이제 임상 데이터를 공개했었는데요. 이와 동시에 이제 정부 과제로 이제 선정이 되면서 4월에 이제 급등을 한번 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그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한 상태인데요. 이 이유는 이제 제약 바이오 업종이 이제 4월 후반부터 이제 조정을 받음에 따라서 이 회사도 같이 조정을 받은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요. 지난주 6월 8일에 이제 17,800원 정도에서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이후에 약간은 조정을 겪었었습니다. 약 800원 정도 한 4% 정도 하락을 했다가 지금 어제 오늘 지금 조금씩 이제 상승 중인데요. 17,000원이란 가격이 잘 지켜지면서 이제 상승을 한다면 이 회사가 다시 한번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사의 경우는 목표가는 35,000원을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로는 15,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 이제 영업무역이란 회사입니다. 동사는 이제 국내 본사를 비롯해서 해외 현지 법인의 생산 공장도 있고요. 원자재 조달도 해외에서 하고 그리고 의류 판매를 하는 업체입니다. 이제 67개 업종이 이제 같이 있고요. 그러니까 종속회사로 이제 67개 업종의 회사를 가지고 있고 글로벌 아웃도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동사의 매출은 이제 해외 소재의 약 40여 개의 아웃도어 및 스포츠 브랜드 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생산하고 수출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도에 스위스 프리미엄 자전거 브랜드인 스캇이라는 이제 기업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하락을 했었고 최근에 이제 상승을 좀 하는 추세입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이제 스캇을 인수한 후에 2016년도 초에 이제 55,600원이라는 지금 가격보다 이제 엄청 높은 이제 가격대에서 거래가 됐다가 지금은 이제 그 상승분이 거의 반 정도 이상 이제 하락을 했었습니다. 올해 차트를 좀 보시면은 올해 이제 4월 10일에 이제 26,400원을 기록을 하고 나서 이제 3만원 위에 처음으로 안착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제가 줄을 그어놓은 3만원과 지금 33,500원 사이에서 지금 약 3달가량 지금 박스권 매매를 하다가 어저께 처음으로 이제 이 박스권 상단이라고 생각하는 13,500원을 돌파하였습니다. 오늘은 지금 소폭 조정이 나오면서 이 33,500원이라는 이제 가격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33,500원은 기존에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지만 이 선이 지지선으로 작용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면은 이제 이 기업의 이제 주가 상승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로는 일단 38,000원 정도를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로는 기존의 박스권 하단이었던 3만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릴 종목은 아이원스란 종목입니다. 동사는 반도체 공정 장비 부품과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의 정밀 가공과 세정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체입니다. 아이원스 기업은 이제 투자와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환경 사업, 그리고 LED 사업, 그리고 해외 진출까지도 이제 염두에 두면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패널에 쓰이는 소모성 부품에서 이제 매출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원스 종목도 지금 위와 아래 박스권 매매를 지금 약 3개월 정도 했었는데요. 박스권 상단인 이제 14,700원을 이제 전일 다시 한번 도달을 했습니다. 이 금액은 이제 4월달, 그리고 5월달, 그리고 이번에 6월달 이제 3번에 걸쳐서 14,700원 부분까지 이제 상승을 했는데, 오늘 추세가 되게 중요해서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해드린 영업무역과 같은 이제 추세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이원스 종목을 다시 들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약간 1% 정도 소폭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14,700원 이상에서 이제 종가가 형성이 된다면은 이제 상승 추세가 시작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해서 목표가는 좀 높게 19,500원 정도를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기존의 박스권 하단이었던 12,6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원스까지 5종목 들어봤고요.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단기 접근 종목 다시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바이오메드 종목이었는데 어땠습니까? 네, 메타바이오메드 종목은 이제 기존에 이제 급등하였다가 이제 최근에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났다고 봤는데요. 이번 주에 이제 화요일 날 바로 그냥 제가 손절가로 말씀드렸었던 4,800원이 이제 붕괴가 됐었습니다. 약 4% 정도 손실로 이제 매도가 처리가 됐을 텐데요. 만약에 이제 들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차트 보면서 약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에는 제가 지금 4,510원과 4,200원이라는 선을 2개 그어놨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약 4,500원에서 지금 소폭 반등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하락이 조금 더 나온다면 4,200원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은 지금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한번 반등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메타바이오메드 말씀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해 주신 5종목 가운데 또 마찬가지로 신규로 접근해보기 괜찮은 종목이 있다면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설명해드린 5개 종목 중에 이제 단기적으로 추천해드릴 종목은 영업무역입니다. 영업무역은 이제 어저께 처음으로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였다는 게 이제 저한테는 되게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다가 오늘은 이제 약 1% 정도의 이제 소폭 조정까지 받고 있어서 이 33,500원 정도에 이제 매수를 하신다면은 이제 손절가를 조금 이제 높였습니다. 32,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접근할 때는, 아까 이제 장기적으로 접근할 때 손절가는 30,000원으로 드렸는데 단기로 접근했기 때문에 손절가는 32,000원으로 드리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똑같이 38,000원으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박스권을 돌파하였다는 신호는 좀 강한 매수 신호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 10% 이상의 급등도 나올 확률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동일하게 38,0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원무역에 대해서 단기 접근 괜찮아 보인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포트폴리오 변경 혹시 두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예, 없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없지만 그래도 포트폴리오 한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그대로입니다. 슈맥스부터 안트로젠까지 동일하게 5종목 유지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수익률이 높아지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오늘도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5749번님의 문자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전선 종목이고 2,400원의 비중이 높네요. 50%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이 청자님 어떻게 할까요? 대원전선 우선은 홀딩을 하시고요. 평단가 수준인 2,400원에서는 가급적 전량 매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업은 전력과 통신 케이블 제조업 기업입니다. 지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크게 증가하였지만 사실상 지금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 남북 경협주였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북 경협주가 남북 간에 정상회담이 있었고 며칠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이제 앞으로는 없습니다. 언제 있을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는 상황에서 기대감이 소멸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중 변동성이 큰 종목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평단가 수준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전량 매도 처리는 하지 마시고요. 2,400원 정도 수준에서는 가급적이면 전량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편입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다음 종목을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413번님께서 HLB생명과학 23,300원의 비중이 30%인데 일단 손절 타이밍이냐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오창모 선생님? 네, 일단 HLB생명과학이라는 이제 회사는 이제 에너지 절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에너지 절감 시설 투자와 진단부터 사후 관리까지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LB생명과학은 최근에 이제 여기 4월 10일과 4월 11일 이틀에 걸쳐서 급등 후에 약간은 지금 박스권 매매를 지금 박스권 장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상단은 약 26,000원에서 7,000원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박스권 하단 부분인 4월 19일에 17,000원, 그리고 5월 29일도 17,000원, 그리고 현재도 이제 17,450원으로 17,000원 부분이 잘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17,000원이라는 선이 무너지게 되면 이제 14,000원까지 하락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지금 30%의 비중이시기 때문에 17,000원 부근에서는 약 10% 정도는 추가로 매수를 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요 지지선이 지금 세 번째 오는 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일어난다면 이제 매수가 이상으로도 저는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17,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그 추가하신 부분은 이제 낮아진 평균 단가 약 아마 22,000원에서 22,000원 정도까지 이제 평균 단가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10% 추가하신 부분은 이제 매도하시고 그 후에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가격 전략을 좀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이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7775번님께서 코텍 18,000원의 비중 3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어떻게 할까요, 코텍은? 예, 우선은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용 모니터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해 매출이 약 3,274억 원으로 9% 정도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350억 수준으로 14% 정도 상승을 하였습니다. 차트 보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완만하게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게 6월 5일에 15%나 주가가 상승을 한 이후로 오히려 장대 운봉이 하나가 나와버렸죠.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주가가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 기간 중에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수급상으로 현재 외국인이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기존의 기관의 매도 물량 또한 크지 않고 오히려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그 말은 외국인과 기관이 이 종목에서 아직까지는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매수 물량을 아직까지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약 4% 정도 빠지고 있지만 이건 크게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대략적으로 16,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이탈만 하지 않는다면 평단가 수준까지 진입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장대 운봉이 나왔던 6월 5일의 고가 수준이 19,550원까지도 한 번 정도는 지켜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텍 계속해서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텍은 그대로 홀딩한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한 종목 더 갈 수 있겠는데요. 5270번님께서 애경유화 13,500원에 비중 10%입니다. 애경유화는 어떻게 할까요, 오창록 차장님? 네. 애경유화의 경우는 이제 애경그룹 계열사로서 이제 무수푸탈산과 가소재료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주 원재료가 이제 알코올인데 이 알코올 가격이 지금 최근에 국제유가 가격에 의해서 좀 변동이 좀 심한 편입니다.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생산 원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하락을 하였는데요. 차트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경유화 종목은 올해 2월에 이제 19,300원을 기록한 후에 지금 지속적으로 고점이 낮아지면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선을 하나 딱 그어놨는데요. 이 선은 이제 52주의 저점인 이제 작년도 6월 8일에 이제 12,300원 부근에 지금 제가 선을 그어놨습니다. 이 선 같은 경우는 좀 강력한 지지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현재 일단 13,500원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약 2% 정도 손실 중이실 텐데요. 12,500원 정도가 오면은 비중을 좀 공격적으로 실으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부분은 이제 기존에 보유하셨던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공격적인 매매가 좀 가능할 것 같고요. 12,500원 정도의 20% 정도 비중을 더 실으시면은 이제 평균 단가가 아마 13,000원 아래로 내려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가한 10% 정도는 이제 13,500원 정도에서 약간 수익 실현을 하시고 그 후에는 좀 들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목 상담 여기까지 이어가도록 하고요. 마감 지수 바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 2,410선까지 붕괴가 됐습니다. 2,407선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고요. 이대로 빠져내려가면 2,400선도 지금 위태위태해 보입니다. 일단 0.65% 하락 마감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내외적인 악재가 지금 많이 발견이 되면서 투심이 꺾여 있는 상황인데
일중 흐름들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하루의 흐름입니다. 전형적인 약세장의 흐름입니다. 2429포인트대부터 지금 2407포인트대까지 오늘 하루에만 장중 22포인트가 떨어져 내려오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고요.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더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3,377억 원이나 코스피 시장에서 내다 팔고 있고요. 개인 기관은 삽니다. 개인은 매수 물량을 더 늘렸네요. 2,387억 원 삽니다. 기관이 971억 원 샀는데 투신만 팔고 금융투자 연기금은 삽니다. 금융투자가 434억 원, 연기금 112억 원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48,000원은 그래도 지켜줍니다. SK하이닉스 상승폭 좀 줄였고요. 셀트리온이 지금 30만 원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6.79% 유일하게 급등 흐름 가져갑니다. 포스코도 1.22% 오늘 조정이 나오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자, 6위부터 10위 종목들인데 현대차도 52주 신저가 부근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하락 전환했고요. LG화학, 화학주들이 오늘 그나마 선방하는 모습인데 1.35% 올라갑니다. 삼성물산도 12만원대 초반까지 밀려 내려왔고 KB금융 2.32% 빠지는데 금융주들도 오늘 전체적으로 힘겨운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865포인트대입니다. 다행히 1포인트 상승 흐름 가져가고 있고요. 거래소와는 조금은 차별적인 흐름들 가져가고 있습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빨간불 보여주네요. 일중 흐름들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볼 텐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종일 상승 흐름을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한 2시 30분 정도, 2시 조금 넘어서부터 갑자기 급작스럽게 지수가 내려오면서 하락 반전을 했다가 하락에서 상승권역으로 다시 돌았고요. 상승폭을 더 키워나가진 못하지만 1포인트 정도 상승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마지막으로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이 431억 원 사줍니다. 외국인이 코스닥에서는 또 반대로 사주고 있고요. 기관 79억 원 파는데 기관 가운데선 금융투자가 243억 원 정도 지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신 연기금은 반대로 순매수를 소폭시켜주고 있고요. 개인이 264억 원 순매도 지금 집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 마지막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에서는 셀트리온이 지금 급등 흐름이 나왔는데 이곳에서도 셀트리온자 들어간 모두 상승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유일하게 4%대의 상승이고요. 오늘 5,200원 올라가면서 11만원대 가볍게 회복합니다. 신라젠 2.54% 올라가면서 8만원 회복했고요. 메디톡스, 바이로메드는 빠지지만 HLB는 상승 전환이 됐습니다. 1,800원 올라가면서 10만 2,800원대까지 지금 터치합니다. 다음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나노스 하락하고요. 나머지 종목들 펄어비스는 빠집니다. 하지만 스튜디오 드래곤과 CJ ENM 올라갑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11만원대에서 지금 공방 벌이고 있고요. CJ ENM은 8만 7천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2.25%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금요일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한 주를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수 나오기 전에 좀 리뷰해 보도록 하죠. 이청원 차장님 오늘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코스닥은 크게 눈에 들어오는 게 없었는데 예. 코스피와 어제 정도는 아니지만 여전히 충격을 조금 받았다라고 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이유는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이겠죠.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 오늘 환율이 약 10원 정도까지 오르면서 거기에 따른 단기 충격이 오늘까지 이어졌다라는 게 제 눈에는 크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하게 시장에서 악재로 받아들인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냉정하게 말해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미국이 현재 경기 상황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하나의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격이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코스피 시장에 있긴 하였지만 이러한 하락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미국과 같은 수준의 금리 인상이 점진적으로 이어지고 국내 시장에서의 경제 성장률 또한 만약에 이어지기 때문에 코스피 오히려 오늘 같은 날을 저가 매수 기회로 충분히 삼을 만하다. 저는 그렇게 본 하루였습니다. 네, 코스피는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로 충분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창록 차장님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이제 역사적인 이벤트가 좀 몇 개 있었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이루어졌었고요. 이제 국내에도 이제 전일 어제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 이제 굵직굵직한 이벤트들이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개별 종목마다의 실적에 따라 이제 주가가 이제 움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투자를 하실 때 좀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신 후에 투자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예상하는 것으로는 오늘 이제 셀트리온을 필두로 한 제약바이오 업종이 오늘 금일 좀 상승폭이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네이처셀 이슈로 인해서 한번 충격을 받은 뒤에 반등을 한 것이라서 이 부분만 이제 좀 잘 해결된다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긴 시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모스트 인베스트먼트의 이창원 차장, 오창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감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0.81% 빠졌습니다. 2403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갔고요. 낙폭이 더 커졌네요.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올라갔습니다. 866.20포인트 0.19% 상승 마감이 됐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 급등이 계속 펼쳐졌는데 장후반 더 많이 올라갔네요. 14원 60전이나 급등하면서 1097원 70전 1100원대까지 지금 거의 바짝 다가서면서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장의 이슈들 바로 짚어보도록 하죠.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입니다. 네, 벌써 이번 한 주가 거의 끝나가는데요. 아쉬운 것처럼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시장의 기대치는 뭐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상 시장을 보니 유가증권 시장이 오늘도 장중에 2400선이 깨질 정도로 오늘도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고요.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도 어떻게 보면 그 다우 지수가 약세를 모습 보이고 있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딱히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원달 환율인데요. 오늘 한국 돈의 가치가 1097원 70전으로 마감됐습니다. 뭐 1.35% 한국 돈의 가치 약세를 됐는데 원화 가치가 왜 이렇게 약세로운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제가 이번 주에 기본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되면 외국 사람들이 한국 돈을 살 것이다. 즉 지역적 리스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상보다 원화 가치가 약세를 모습 보이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번 주 시장이 좀 엉망이지 않을까 이렇게 먼저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리뷰를 드려보겠는데요. 자, 오늘 네이처셀 올라왔죠. 두 번째는 그 삼성 STS돈 제일교회 코멘트가 있었고요. 그리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뭐 최근 들어서 좀 부정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또한 한국테크놀로지 마지막으로 수출주 이렇게 5개 종목들 하나씩 리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네이처셀 먼저 말씀을 드려볼 필요는 같은데요. 자, 네이처셀 오늘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요. 급락 이후에 주가가 상승했었습니다. 이렇게 오전에 18,700원까지 갔을 때 그런 좋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만 장 마감하고 보니 0.8% 그러니까 다시 한번 17,050원에 시장이 마감됐다고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한 리뷰를 좀 드려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은 네이처셀을 기본적으로 지난 12일이죠. 서울 남부지검, 어떻게 보면 주식하시는 분들은 서울 남부지검 상당히 좀 어렵게 생각합니다. 뭐 주식하시는 분들은 뭐 저승사자 이런 코멘트가 있는데, 서울 남부지검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서 지난 7일날 네이처셀 압수하겠다 이런 코멘트가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 주가가 약세 모습 보이는데요. 압수수색을 했다면 주가 조작에 대한 코멘트인데요. 이 종목이 보시면 지난 2016년 11월 달에 3,430원, 그리고 올 3월 달에는 6만 원대, 최근 들어 급락의 모습 보이겠는데, 결국 이렇게 검찰 수색했다는 걸 보면 이때 3,000원에서 6만 원대까지 갔을 때 주가 조작이 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검찰의 시각이 이렇게 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지난 며칠 동안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또한 오늘은 주가가 약간 좀 올랐었던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밀렸는데, 어저께 주가가 상승했었는데요. 이 의미가 뭘까요? 기본적으로 어저께 그 네이처셀에서 나왔던 페이퍼를 보면 그 라정창 대표가 어저께 약 10,000주 샀답니다. 그리고 네이처셀의 대주주가 90,000주 샀기 때문에 결국 오늘의 주가가 소폭이나 상승했다는 걸 보면 어저께 네이처셀의 대표 그리고 대주주가 샀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겠는데, 여기서 의미가 있는 것은 뭐냐면요, 이 주가가 며칠 전 3만 원대부터 결국 15,000원대 급락했기 때문에 어느 누가 하더라도 대표이사를 비롯해서 대주주가 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과연 산 것과 그리고 검찰 수사와는 분리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저께 대표 그리고 네이처셀의 최대 주주가 샀다, 이런 부분 속에서 오늘 주가가 소폭이나 상승했는데요. 제가 볼 때 이것과 검찰 수사와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인데요. 삼성 SDS 관련돼 가지고 공정거래위원장이 팔아라, 이렇게 좀 직접적인 표현했습니다. 오늘 뭐 장 중에는 195,000원대, 그리고 장 마감 부분이 저가에서 근접하죠. 196,500원대로 마감이 됐었고요. 또 한 종목 관련돼서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도 21,100원, 그리고 4.06% 약세를 보이겠고요. 아신 것처럼 이렇게 삼성 SDS 제일기획이 오늘 주가가 왜 이렇게 약세를 보일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자,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주년 1주년을 돼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즉, 앞으로 대기업은 가지고 있는 기업 말고, 즉 어떻게 보면 물량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 이런 어떤 관련되는 그 계열사 내에서 그런 비계열사 부분은 팔아달라, 이런 코멘트 했고요. 자세히 보면 SI, 물류, 광고 이런 쪽은 비주력이기 때문에 이런 기업을 왜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관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셨던 제일기획이 뭐죠? 광고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보셨던 삼성 SDS가 SI, 즉 통합 물류이기 때문에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 SDS 그리고 제일기획을 팔아달라, 이런 시그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쩌면 이런 두 기업들이 삼성그룹에서 빠져나갔을 때 매출이 줄어들었다면 그것은 결국 일감 몰아주기거든요. 따라서 이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바라본 시각이 능력은 없지만 결국 대기업의 어떤 계열사로 되고 있어서 물량을 몰아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런 판단이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보셨던 제일기획 그리고 삼성 SDS 주가 지금보다 하락할 여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이슈가 있었죠. 대한항공은 여전히 부정적 코멘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조현민 이제는 전 대한항공 전무가 이 어떻게 보면 물컵 갑질 이후에 아버지도 이제 검찰 수사 들어가고 있고 어머니도 들어가고 있고 예상보다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항공의 주가가 오늘 하락하고 있고요. 또한 이어서 보실 아시아나항공인데요. 이거는 좀 얼떨결에, 즉 대한항공 때문에 얼떨결에 좀 피해를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6% 하락을 보이기 때문에 대한항공보다 더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아시아나항공이 최근 들어서 대한항공의 갑질에 가장 큰 피해가 아닌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주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이요, 어디 해외를 다니거나 이렇게 급하게 이렇게 여행을 부킹할 때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 정부 항공운송 의뢰 계약, 영어로 보면 GTR 제도가 있기 때문에 GTR을 통해서 부킹을 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시세보다 좀 비싸게 좀 예약이 되지만, 그렇지만 공무원들이 급하게 갈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이렇게 좀 예약을 좀 그런 시스템이 있어서 좀 편리했는데, 어저께 정부가 발표했죠. 이제는 외국항공 그리고 LCC, 즉 저가항공도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관련돼서 이제는 하지 않겠다. 다만 통상 공무원들이 해외여행 다닐 때 그 마일리지가 써야 되기 때문에 아마 10월 달부터는 이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제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보다 LCC가 지금보다 더 유효할 것이다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부가 작년 한 해 동안 GTR 관련돼서 항공권에 대한 매출을 보면요, 약 355억대입니다. 그리 많지는 않지만 정부가 대한항공을 바라본 시각이 부정적이다, 이런 부분들이 키워드라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한국 테크놀로지 좀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어저께 한국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요. 오늘 상한가 같습니다. 2,080원. 시작할 때는 1,930원부터 이렇게 480원 급등했는데 어저께 이슈가 올라왔는데요. 현대자동차 그리고 국민대학교 합쳐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중교통 시스템 연구와 V2X 상용차 이런 관련돼가지고 사업자 선정이 됐다 이렇게 보겠는데요. 따라서 오늘 이게 상한가 같은 의미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좀 화면을 보실 것 같은데요. 한국 테크놀로지가 많은 부분들이 통신업종인데요. 최근 들어서 바꿨습니다. 자동차 전장산업으로 좀 집중했는데 자 눈에 띄는 것들은 매출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2018년 1분기가 자동차 전장산업이 약 3억대고요. 기술 엔지니어링 부분들이 8억대 그러니까 총 11억 관련돼서 자동차 전장 산업이 작년에 들어섰는데 이런 기업이 어떻게 현대차 그리고 국민대학교 같이 이렇게 사업자 선정이 됐을까 그런 의구심이 들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 테크놀로지가 이제는 자동차 쪽에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수출주에 대한 리뷰를 좀 들어보겠는데요. 지금 자막으로도 남북 관련된 상당히 이슈가 있는데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수출주 오늘 관련돼서는 삼성전자 약세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상승을 보이겠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미국과 중국의 이제는 무역 전쟁이 다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중국을 상대로 500억 불이 한국 돈으로 보면 약 54조가 되는데 중국에서 미국으로 나왔을 때 이제 특정 제품들에 있어서는 관세를 25% 부과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이제는 중국 제품이 미국에 들어갈 때 그만큼 경쟁력이 부정적이다 보겠고요. 자, 중국은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미국이 500억 불 얘기했지 우리도 미국 제품이 중국 들어올 때 500억 불 정도 이제는 관세를 부과할 거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이제 무역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가운데는 한국이 가장 좀 슬프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로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오늘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이 시각 현재 중국 증시도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한국 증시도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보면 이제는 북미 관련주 어떤 이슈를 넘어서 이제는 미국과 중국의 이런 전쟁, 즉 무역 전쟁 이슈가 다음 주 한국 시장을 좀 이끌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이슈 간단히 좀 정리해봤습니다. 다음 주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오늘 하루의 증시 흐름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주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 흐름장 보여드리고 이제 다음 장 전략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부분 전일 대비해서 하락세 출발해서 여전히 하락으로 마무리했는데요. 매수에서는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 약세 업종으로는 서비스업, 운수창고, 이제 금융업이 두드러졌고 강세 업종으로는 전기, 가스업과 의약품업자 어느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의류 정밀업이 어느 정도 강한 매수 우세를 냈었고 전기, 가스업 같은 경우에는 강한 매도 우세 그리고 개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를 보고 있었으나 이제 외국인에서는 팔자 기조가 좀 더 강했던 하루였다라고 보입니다. 코스닥에서도 이제 전일 대비해서 상승폭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마무리를 매수세 강하게 마무리되면서 유통업과 일반 전기전자업, 오락문화업에서 좀 더 강세를 보였고 약세업으로는 인터넷업, IT 부품 이쪽에서 약세를 보였습니다. 수급 측면에서는 건설업이 좀 더 매도 우위 그리고 방송 서비스업이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외국인이 홀로 이제 매수세 포지션을 취했고 이제 개인과 기관은 정말 매도세를 보이면서 어느 정도 다행히도 이제 상승 마무리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장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 경기 자체가 확정 기조를 나타내면서 선진국 증시 자체의 상대적인 매력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제 대외적인 이벤트가 소멸된 만큼 앞으로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쪽에서는 이익 모멘텀에 좀 회귀를 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어떤 이벤트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모멘텀에 기조한 그런 이제 투자를 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 중앙은행에서 매파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추가
금리 상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신흥국 통화 대비 달러화의 방향성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어느 정도 좀 그 틀을 잡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하나 추가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뭐 금리 인상이 단기적으로는 주가를 살짝 끌어내리는 그런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큰 틀로 본다라고 하면 미국 경기가 기대 이상으로 좋기 때문이고 또한 이제 신흥국의 여파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신흥국 여파가 그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기본에 튼튼하게 소비지 위주로 이제 다음 주는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뭐 화장품이나 의료업종 또는 반도체, IT 가전 쪽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저희가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나 업종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들어볼까요? 네, 다음 주에 좀 더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게 오히려 이제 남북 경업주에서 이제 현대건설입니다. 오히려 이제 한참 핫했던 때는 저는 그쪽보다는 좀 더 펀디멘탈이 탄탄한 기업 쪽을 보시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오히려 지금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 남북 경업주에서 이제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의 매도세가 좀 더 강하게 나온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이제 남북 경업주를 떠나서 한국전력 용지 개발 사업 연내 착공이 어느 정도 허실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영업 이익만 해도 1조 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GBC 건축을 위한 이제 서울 한국 용지 이용 계획 안정 이런 심의 과정을 좀 이미 내놓은 상황이고 이게 착공이 된다라고 하면 현대건설 입장에서 3년치 일감을 확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영업 이익의 상승 그리고 또한 이제 북미 정상회담 제재 소멸이 있기는 했지만 이쪽 관련 급락을 했으면 어느 정도 하방 지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여전히 한반도 비핵화 이슈는 일회성 테마가 아니라는 부분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현재 가격이 오히려 매력도가 있는 가격대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다음 주에 주목하실 종목으로 추천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현대건설을 지켜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한타증권 역삼지점의 정밀한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금요일 오후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